안녕하세요. 여기는 키아 방송입니다. 81화인데요. 네, 오늘도 너무 덥네요. 제가 지난 화 예고를 한 대로 앞으로 81화, 근데 81화 아니면 어떡하지? 81화부터 84화까지 아마 제가 예고 드린 퀴어 인문 잡지 삐라 기획으로 쭉 나갈 거예요. 근데 삐라가 뭐 하는 잡지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삐라 편집이셨던 다제이님을 모시고 삐라가 뭐 하는 잡지인지 일단 얘기도 듣고, 그리고 다제이님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듣고, 뭐 하여튼 시간에 그런 방송이 될 예정이네요. 사실 제가 다제이님을 소개를 할 그 언어가 되게 빈약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뒤쪽에, 삐라 맨 뒤쪽에 있는 그 필진 소개문을 참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삐라 편집이 이런저런 텍스트를 읽고 쓴다. 아이돌 코어 덕질 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거 한 줄, 네, 아니요, 한 줄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만족이 되시는지 일단 이런 소개만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제이라고 하고요. 네. 네, 저는 삐라 만들고 있고, 네, 이거 말고는 근데 제가 소개를 하기가 좀 별게 없어가지고. 네. 키어나 뭐 여성 뭐 네, 문학, 네. 제가 원래 주전공은 문학인데 네. 그런 걸로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이라고 그냥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주전공은 문학.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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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자기소개는? 또 다른 자기소개요? 네. 아, 뭐 어떤 거?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뭐 다제이 하면 이제 이런 걸로 유명하다. 유명하다요? 유명은 모르겠고, 아니 오늘 여기 스튜디오를 들어오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를 하다가 알게 된 분이니까. 맞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키어 퍼레이드나 뭐 이런 데서 랩도 이제 거창한 팀인데 이름만 거창한 팀인데 레즈비언 오디오 액티비스트 그룹이라고. 네, 진짜 거창하다. 2LP라는 그룹에서 랩도 했었고. 레즈비언 액티비스트시군요. 네. 근데 레즈비언을 최근에 키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깜빡했는데. 키어 오디오 액티비스트 그룹이라는 랩팀으로 공연도 했었고. 저희가 스튜디오를 오늘 바꾸고 처음 그 다제이님과 녹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팟빵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녹음했는데 이거는 단파 스튜디오라는 그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저희가 놀랬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뭐랄까 굉장히 여성주의적이고 좀 에코하달까? 네, 약간 에코한? 너무 에코. 구비된 장비들도 많더라고요. 뭐 원두커피와 음료도 있고. 사장님도 굉장히 에코하시고 좀 그래서 에코하다? 여성주의적이다? 아니 무슨 말이야? 첫인상이 좀 이상했어요. 민주적인 느낌? 네, 맞아. 또 보자마자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까지 갑자기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활동, 레즈비언 활동을 했다. 레즈비언 액티비스트로서도 활동을 했다. 액티비스트는 아니고 오디오 액티비스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삐라 편집이로서 일단 삐라에 참여를 하셨다. 라는 것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왜냐면 삐라를 저희가 일단 소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할까요, 그러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아니, 이게 갑자기 저한테 자료가 왔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냥 공유하려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도 준비하신 게 있으실 테니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삐라를 알게 된 경위를 얘기하려고 했죠. 그냥 저는 한국에 뭔가 이렇게 퀴어를 주제로 다루는 잡지 같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2010 몇 년? 2012년, 2013년? 막 그때쯤에 알게 돼서 이제 삐라를 처음 알게 됐고, 그게 1호? 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2호가 나왔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비정기 간행이죠? 네, 부정기.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좋았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 섭외 메일을 보냈을 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는 뭐예요? 아니 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뭐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그 출판사 노트인 비트윈이 기획해서 창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1호의 주제가 뭐였죠? 연애. 2호가 죽음. 3호가 길티 플레저. 네. 이런 주제들로 이제 뭔가 이제 어디서 좀 한따까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호 때부터 이제 기획을 그런 필지들을 섭외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잡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다양한 담론에 걸쳐 계신 분들을 나 빼고는 다 이제 한따까리 하던데. 한따까리요? 아니 계속해서 이게 무슨 용어죠? 아니 어쨌건 저희가 팟캐스트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가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담론을 펼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지면에 글을 쓰시는 그런 잡지입니다. 다재님이 너무 말을 잘해주셔서 좋네요, 진짜. 아닙니다. 네.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래도 2012년부터 지금 7년까지 3번 나왔고 너무 어려운 잡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의 주제나 뭐 이런 이슈들 다루고 있는 잡지입니다. 기업 관련. 네. 다재님께서는 어떤 경위로 이 잡지에 참여하게 되셨죠? 제가 그게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 면이 있어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옛날에 석순에 삐라 인터뷰 1호 나오고 인터뷰를 했던 게 있는데 석순이 뭐 하는 잡지인지 고려대 여성주의 잡지인데 교지인데 거기에 옛날에 이제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1호 나오고 막 나오고 나서 그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한 거였는데 근데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편집이가 총 3명이거든요. 그래서 연경하고 저하고 이제 이서하라는 그 3명의 친구가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좀 의외의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2011년에 이제 노동부가 이렇게 했던 어떤 무슨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원래 셋은 지인이었는데 이제 뭔가 이 돈을 그냥 허튼 데 쓰지 말고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에 이제 셋이서 만들게 된 잡지입니다. 계속 꾸준히 그러면 1호부터 3호까지 참여하고 계신 거네요. 모르셨어요? 아니, 저는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셨구나. 아니, 그 1호에 어쨌든 편집이니까. 맞아요.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제가 1호를 볼 때 편집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까지 눈여겨. 보진 않죠. 보통. 보진 않았네요. 그때는 저도 어렸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어리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3호까지 나왔는데, 삐라 얘기를 오늘 다재님 글 얘기하기 앞서서 좀 더 하고 싶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제가 1호랑 2호를 보니까 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끝나고 나서 책이 나오고 나서 뭔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막 뭔가 이렇게 말하기 필진들이 나와서 말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기력이 소진이 되셨구나. 그걸 느끼시는구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 동력이 약간 없어지게 된 이유 같은 것도 듣고 싶고 3호를 하시게 되면서 느낀 소회 같은 것도 듣고 싶고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독자로서는 이런 퀴어 인문 잡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좋죠.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많이들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
나 빼고? 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도 1호의 반응이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냈을 때는 되게 네.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네. 네. 이게 어쨌든 좀 독립출판물이어서 유통도 쉽지가 않고 또 이런 좀 학술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1호가 이제 좀 제 말로 하긴 그렇지만 인기가 약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해버렸네요 네. 지금. 네. 그래서 2호를 이제 네. 야심차게 이제 더 했는데 이제 2호에서도 뭐 괜찮았는데 이제 3호로 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수익이 사실 거의 안 남아요. 아예 안 남는다고 그쵸?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편집이들이 다 직업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다 각자 직업이 지금 달라져가지고 이제 저 말고 다른 편집이들은 지금 다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됐어요. 3호를 내고. 네, 그래서 사실은 동력이 저하된 게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편집위에 관심이 있으시면 네. 지금 여기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모집이라기보다는 모집이라고 하면은 또 뭔가 막 되게 그게 있잖아요. 뭔가 막 사람을 속아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근데 저희도 막 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를 막 가르쳐 드리거나 막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뭐 책을 뭐 교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뭐 독립출판물을 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요새는 그쵸.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평소에 삐라 이런 글을 애독자다. 네, 아니 글을 뭐 자기도 썼다, 많이 썼다 이런 거를 집에서든 뭐 아니면 어디 기고든 그런 분들이 같이 만들고 싶으시면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삐라 4호는 지금 존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약간 그렇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진심이신가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 1호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원 사업이요. 네. 3호 같은 경우는 텀블벅으로 했어요. 네, 3호도 근데 지원을 받긴 받았어요. 비욘디 무지개 대단. 비욘디 무지개 대단에 무려 2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데 어차피 다 그 돈이 그 돈 아닌가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정부 지원금은 아니죠, 이거는. 네. 그래도 뭐 텀블벅은 그래서 수익이 남는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진짜 배송하고 그게 아마 인쇄비 목록으로 이제 진짜 리워드 개념으로 인쇄비 후원? 그걸로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텀블벅을 안 하면은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아니요. 저희 삐라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삐라는 이거를 저희가 거의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를 해도 사실 저는 가능만 하면은 이런 이 삐라를 판매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냥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꼭 수익 창출 구조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술지처럼 된다면은 계속 이제 후원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 후원금으로만 굴러갈 수 있으면 사실 이게 이렇게 꼭 무료 배포여도 상관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수익 구조가 없어도 된다 이 말씀. 그래도 요새는 또 많은 잡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꼭 뭐 키어 뭐 삐라 같은 성격은 아니더라도 조금 다르게 뭐 디로 같은 잡지도 있고 그렇죠. 뭐 팸 같은 그런 잡지도 있고 그래서 뭐 꼭 삐라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이거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송. 이 방송 청취자분들께 이 방송 이미 재미없어졌어요. 죄송해요. 이거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괜찮고 있는데 왜 게스트가 갑자기 괜찮아요. 네. 그러면 3호 기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길티 플레저. 길티 플레저라는 기획이 잡히게 된 까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주제를 정할 때 그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자기가 갖고 와서 이제 피력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길티 플레저는 제가 낸 그 키워드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고 그 다른 두 편집이도 그렇고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게 우리의 이슈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러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막 설득을 해서 사실 그게 막 엄청 심오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술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막 자기 얘기도 하고 막 일상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제 귀가 얇으면 넘어가서 이게 주제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됐네요. 그때 어떤 길티 플레저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이 서문 쓴 친구 영경님이요. 네, 영경은 자기의 이제 길티 플레저 상황을 거기 서문에다가 어느 정도 서술을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 애인과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연애 관계에서의 약간 애매함, 뭔가 약간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이제 제 글이 아이돌 관련이잖아요. 저랑 영경이 사귄 사이는 아니에요. 이거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누구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아니에요. 아니 상황이 너무 그쵸. 맞아 떨어져서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런.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이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막 이런, 어쨌든 좀 길티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뭐 길티까지 그런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즐거우면서도 뭐 짜증나는 면이 있어서 이런 양가적인 어쨌든 감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러 주제에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특히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메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뭐 유정민 성님 글을 실었지만 여기에도 그때 한창 메갈대 뭐 한남충 이 구도 특히 뭐 똥꼬충까지 해가지고 이런 구도가 뭐 약간 어떻게 봐야 좋을까라는 이 양면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냥 넓은 키워드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도 양면적인 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꼭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슈 아니고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 일상에 대해서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그 전에 주제들도 연애나 뭐 죽음도 딱 진짜 실질적인 연애나 뭐 실질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약간 그냥 비유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길티 플레저도 좀 적당한 것 같아서 저희의 기존의 삐라 기획들하고 반응은 1, 2호에 비해서 어땠나요?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어느 상황이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말. 왜냐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3호에 오면서 디자이너도 바뀌고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1, 2호 때는 뭐 약간 좀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독자분들께서 표지는 이쁜데 내용이 너무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문턱이랄까? 그거를 낮추고 싶어서 좀 더 대중화된 이슈를 다루는 필진들을 좀 더 섭외를 하는 거를 사실 약간 의도한 것도 있었고 이제 내용적으로도 좀 그렇게 다뤄주십사 하는 메일 청탁글 드릴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을 더 강조해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훨씬 뭐 실제로 독자를 저희가 만나서 이제 현장 판매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퍼레이드 때 부스에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때도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딱 진짜 첫 장을 넘기시고 목차를 보시고 그냥 다드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나라도 걸리는 주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 게이들의 뭐 섹스 포지션 이런 것도 되게 보면 확 이끌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좀 한 번이라도 더 들춰보게 되는 면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그게 반응이 그걸 꼭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좀 더 이제 많은 독자층한테 다가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어렴풋하게 해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네요. 그래요? 책은 그러면 소진이 다 됐나요? 왜냐면 1, 2호 같은 경우는 뭐 재고가 없고 막 아니요. 2호도 아직 재고가 조금은 남아있고 왜냐면 2호 때 저희가 1호에서 2호로 갈 때 물량을 훨씬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3호도 지금 2호만큼의 물량을 뽑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래서 지금 책은 여러 곳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 대형 서점 있잖아요. 진이 나오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꼭 구매해주세요. 관심 있으시면.
아, 그렇게 우회적으로 진이 나온다고 얘기 안 해도 이게 그래도 알라딘이라고나. 아,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라딘에서 구매해주세요. 네. 다재님께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대중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어떤 주제라고 말해야 될까 이거? 네, 대중적? 대중적이야 이거? 대중적이에요? 대중문화긴 하잖아요. K-팝이라는 게. 네, 근데 그런 문제 의식이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문제 의식 자체는 그쵸. 대중적이진 않겠네요. 제목은 K-팝 아이돌 세계의 퀴어니스와 퀴어링. 네. 이죠. 이것을 K-팝 아이돌 문화의 산재에 있는 퀴어니스를 분석하고 이를 시스젠더 이성의 서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퀴어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낼 것을 제안하는 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 리타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제가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어딘가에 소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깜냥으로 글을 갖다가 한 줄로 소개를 합니까? 어디 이게 있었구나. 네,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어떤 아이돌을 덕질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무렵에?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특정 아이돌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고. 왜요? 설마 그 아이돌이 욕먹을까봐? 아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제 사적인 영역이다, 이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저의 사적인 영역이고. 사실은, 근데 진짜로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특정 아이돌을 막 덕질하면서라기보다는. 네. 제가 오히려 약간 그런 커뮤니티? 이런 많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런 팬덤이 모여있는? 뭐 DC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덕후 이런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사이트들을 제가 그때 한창 몰입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막 여기저기를 다 눈팅하고 막 그거를 하는 상태인데 뭐 물론 아이돌들의 그냥 허브홈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이트들도 다 막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니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해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글을 써야겠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이돌을 덕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 보고서 같은 거군요. 오히려 네, 약간 덕질 문화에 대한 보고서인 거군요. 그 사람들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중에 퀴어가 있을 텐데 분명히 성소수자가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억지로 약간 말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덕질을 하는 거가 막 어떻게 보면 노출될 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트위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뭔가 지금은 그래도 요새는 뭐 이렇게 빠순이 문화도 뭐 페미니스트들이 요새는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메타 후조 같은 그런 메타 후조도 좀 그렇고 페미 빠순 허브 뭐 이런 계정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특정 계정이 막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때라고 하시면 1년 전인가요? 네. 1년 반 전? 1년 반 전? 네. 2년 거의? 네. 그때. 그래서 뭔가 뭐 그 모임이 꼭 없어서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쓰게 됐죠. 네. 이제 글을 이제 한번 볼까 하는데요. 네. K-팝 아이돌 세계의 퀴어니스와 퀴어링 이 글을 한번 한 문단씩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문단 읽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떤 부분이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때 글 쓰실 때 어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읽어주시는 거죠? 제가 읽을까 아니면 다재님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읽어주세요. 그게 나으세요?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거 제가 읽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이 글이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부분은 엠버를 아예 대놓고 예시로 들고 있어요. 엠버는 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열이 받아가지고 약간 네. 그 엠버 때 한창 막 써왔잖아요. 사람들이 엠버 그런 게 아니다. 막 우리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에 관련된 글이 제가 각주에도 몇 개 썼지만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이 글 자체, 이 전체 제 글 자체도 이런 글 비슷한 종류의 글들이 있는데 그게 주제의식이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기사화돼서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사실 하나의 지면에 제가 모아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해서 하나로 엮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엠버도 한창 이슈였고 요거에 관련된 글들도 뭐 최지은님이 쓰신 것도 있고 상근님이 쓰신 거에도 이 얘기가 살짝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첫 번째 챕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엠버가 그 당시에 보더스라는 노래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 과정에서 엠버가 보더스를 통해 오픈한 것이 이른바 커밍아웃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비교적 선명한 은유로 받아들이며 인종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음에도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처럼 소수자를 향한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내가 받은 이 억압에서 맞서 일어나 한계를 넘어간다는 가사는 엠버 자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비규범적 젠더 표현에 관한 것으로 읽힐 만한 여지가 있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엠버가 트위터에서 너는 여자처럼 언제 할 거야? 같은 질문에 대해 그만합시다 라고 밝혔던 것이나 차별이라는 게 무시하면 안 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해온 사실과도 맞물린다. 그렇기에 보더스 뮤직비디오 속 엠버가 들어있는 투명한 상자 역시 클로짓, 벽장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독해될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더스 가사 및 뮤직비디오를 퀴어니스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데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일부 팬들은 이 곡을 결코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혹은 퀴어에 관한 의미로 환원해서는 안 되며 이 곡이 담고 있는 궁극적 메시지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희망 같은 것임을 강조했다. 보더스의 뮤직비디오의 장면들을 볼 때 이 노래가 현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거식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부분을 제가 쓸 때 어떤 블로그가 있었어요. 그분이 엠버 팬이신 것 같은데 그 특정 블로그 지금은 그 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보더스 뮤직비디오를 해석을 하시면서 이게 절대 퀴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엠버 팬이신 분이? 팬이신 분이 그거를 정리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분의 해석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런 그분께서는 그런 거식증 얘기다 이 뮤비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뮤비지 뭐 이런 얘기는 절대 뭐 퀴어 이런 걸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거를 엄청 장황하게 쓰신 글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또 근데 확실히 그 당시 갑자기 그 당시에 기억들이 물밀듯이 있어서 저는 그때 이거 확신범이다. 이거 확신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재미없다 이제 엠버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재미없다. 오히려 장난 이제 안 치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너무 친해를 낸다.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엠버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져서 그게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시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까지 뭘 또 놀려서 얘기를 하나 지겹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전선에서 아이돌 팬츠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게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디나이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분께서는 막 그래서 근거까지 막 제시를 하시는데 동영상이 막 있어요. 무슨 근거? 하면은 엠버가 자기 이상형을 남자라고 밝히는
그런 네네. 동영상까지 막 편집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막 올려놓으면서 이걸 봐라. 근데 애초에 뭐 엠버가 뭐 네. 레즈비언이든 아니든 애초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쓴 건데 그게 어쨌든 비규범적 젠더 표현도 이 사람들은 허용이 안 돼요. 이거는 엠버여서 그런 거지 이게 어떤 특정한 뭐 퀴어적인 젠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건 엠버는 엠버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엠버는 엠버다 그냥. 네, 이게 네. 그래서 뭐, 네, 그거에 제가 막 그 많은 분들이 그때 열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정말 글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글에 보면 엠버는 스스로를 톰보이로 칭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 정말 할 짓이 못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엠버 인스타에 있는 말인데, 그 뒤쪽에는 좋은 말이 나와요. 뭐 엠버는 개인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특정한 외모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할 짓이 못 된다는 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쵸, 뭐라고 해서. 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근데 저는 또 그냥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해가 돼서 그냥 할 짓이 못 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할 짓이 사람들의 그 압력 때문뿐만 아니라 그냥 할 짓이 못 돼서 힘들잖아. 힘들어. 그쵸. 그런 면도 있죠. 계속 이 매력적인 톰보이를 유지하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절이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 절. 두 번째 절에서는 이제 K-팝 아이돌이 시스젠더 이성의 중심 이미지를 전면 상품화 하면서도 동시에 퀴어니스를 차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맞아요. 어떤 행태를 고발하시는 고발이요?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정신을 놓으면 이상한 단어를 막 남발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여러 일련의 예시들을 들어주시고 있는 걸로 저는 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해요. 리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저는 근데 일단 아이돌. 이 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방송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남돌이 뭐 소년다움을 강조할 때는 소위 중성적, 무성적 이런 이미지를 내세운다고 여기 써주셨고 저는 뭐 여기서 한 문단 정도를 또 읽고 싶은데 예를 들면 남돌이 여장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주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여자보다 만큼 예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성격도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여장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던 팬들도 남자 아이돌의 소녀 같은 모습에는 환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돌의 여장 관련 발화 가운데 여자와 비교하는 수식어가 유독 많이 붙는다는 사실은 남돌이 여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정성별 남성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K-팝 아이돌 또한 애초부터 이 같은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퀴어니스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재현된 퀴어니스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됨으로써 그저 해프닝으로 끝난다. 그렇게 일부 팬들은 여장한 남돌을 지나치게 반기는 다른 팬들에게 정색을 하며 오빠는 남자임을 각인시키기도 한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근거가 없이 약간 이렇게 쓰여져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학적으로 통계를 돌리거나 게시물을 분석하거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또 드랙이라든지 아니면 드랙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남성성이 여성성을 차용하는 그냥 모든 방식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가 있었어도 그런 논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한 건데 이걸 쓸 때부터 사실 그 마음이 걸리기는 했는데 이게 짧은 지면이다 보니까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K-팝 아이돌이라는 게 막 그
되게 네. 이성애 중심적이고 네. 뭐 계속 시스텐더라고 얘기해서 좀 뭐 지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비트랜스젠더를 규정한 채로 사실은 많이 컨셉이 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사실 되게 키워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뭐 덕질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발화하는 것에서는 되게 차단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남돌이 네. 여성 퍼포먼스를 꼭 그 첫 단독 콘서트에서 하는데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단독 콘서트의 첫 단독 콘서트에는 그거를 해야 되는 마치 건가. 성인식이나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상한데 그거를 또 저는 저도 그게 또 길티 플레저한 면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좋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면 또 안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오빠의 모습은 안 좋아하고 드랙한 것만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꼭 드랙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냥 이쁘니까 좋았는데 근데 막 그런 것들이 어쨌든 차단되는 특히 이제 허브홈 같이 팬들만 코어 팬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발화가 거의 금지되거나 아예 이제 공지사항 같은데 금지되어 있는 곳들도 예쁜 많고 모습 예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하면서 고나리를 이제 뭐 대수로 다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오빠의 구출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닌가요? 아니고 이런 말은 좀 자제 부탁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말이죠, 그게? 뭐 누구 너무 예쁘다 막 사귀고 싶다 이렇게 치마 입고 이렇게 꾸민 모습으로 사귀고 싶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너무 간 거 아니야라든가 뭐 너무 변태 같다. 너무 같다 이거죠 이제 너무 지나치게 좋아한다. 오빠가 복장 도착자가 된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돌려 애둘러서 이런 댓글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네네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꼭 저는 그 남자 아이돌이든 여자 아이돌이든 그런 어떤 이성 복장을 착용하는 거를 되게 키어한 방식으로도 이제 팬들이 이제 즐기거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뒤쪽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세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비판이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조건. 프리실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뒤쪽에서는 어쨌건 본격적으로 팬덤 내부에서 어떤 퀴어니스를 읽어내는 거, 그 퀴어링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차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팬들의 어떤 현상 자체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팬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안 그러시는 예시를 들어주신 것들이 보통 공식 홈에서 다 차단되는 현상을 제가 공식 그런 거를 위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트위터에서는 이제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맞아요. 공식화된 공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상 그것만이 허용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셨는데 K-팝 아이돌이 생산한 퀴어니스가 팬들 내에서 다시 소화될 때는 이른바 음지 성향을 가진 혹은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강조되곤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예시들이요. 물 위로 가지고 올라오지 마. 혼자 컴링 파는 건 취조타겠는데 당사자들한테까지 드러내는 건 범죄임. 음지개가 괜히 음지개가 아님. 물 애덜 가지고 강제 호모짓것. 제가 이런 거를 지금 소리에서 읽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어렵네요. 그리고 고역이신 거. 어렵네요 지금. 이에 커플링 자체는 인정하되 커플링에서의 여성화 혹은 남성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팬들도 있다. 이게 제가 이제 막 지어서 쓴 건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이게 실질적인 그런 트윗이나 그런 어떤 댓글들이 있는 거를 붙여넣기를 한 건데 그쵸. 이제 너무 드러내기는 좀 또 그게 이게 어쨌든 지면이니까 그래서 계정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기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반응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흥미로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이 놀았길래 이런 걸 봤을까? 네. 확실히 이런 거는 진짜 아이돌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근데 강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호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정상성 안에 어떻게든 놓으려고 하는 거. 네. 그쵸. 이해 가십니까? 아니요.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정상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을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 규범과 싸우는 사람이다. 정상성과 싸우는 사람. 기어 방송도 그런 방송 아닌가요? 아니 별로예요. 거기에 그래요? 의존합니다. 네. 그쵸. 의존도 하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지막으로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한편 소위 호모충 소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커플링을 즐기는 팬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유사 연애 판타지의 상대를 오직 이성인 나로 한정하고 다른 이성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로서 커플링을 이용한다. 즉 커플링은 진짜 게이를 생각하는 게 아님이기 때문에 유사 연애와 같은 망상을 복통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통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허용된다. 네. 이러한 경향은 내 오빠가 또 다른 오빠랑 연애하는 건 괜찮으면서 실제 동성애자들은 역겹다는 식의 발화로 이어지며 사실상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마저 입막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커플링이 생산, 소비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벌어지는 LGBT, 퀴어에 대한 혐오라고 할 수 있다. 이성애 외의 섹슈얼리티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시스젠더 외의 젠더 정체성은 혐오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현실의 성소유자는 부정된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일단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혐오 재생산 강화, 그러니까 그 아이돌을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LGBT 퀴어에 대한 혐오가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그 정상성 규범을 확인함으로써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식의 비판을 저는 볼 때마다 그러니까 다재이님이 써주신 이런 비판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조금 배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는 그 10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제가 10대 뭐 어떤 커뮤니티에 있었을 때 10대 때요? 예를 들면 리타님이 10대 때요? 예를 들면요. 어떤 팬지를 했다고 치면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제가 10대 때 멍청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맞네요. 맞네요. 아니. 지금은 덜 멍청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맞나? 모르겠네. 제 말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2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고 그쵸. 상관이 없는데 단지 지금 비판의 잣대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해도 되나?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동의가 돼요. 그 부분이. 근데 막 이게 막 교조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팬덤 문화에서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10대, 뭐 20대, 30대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커뮤니티가 굴러가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익명이거나 닉네임을 사용하니까. 사실 10대 비중이 사실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K-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돌은 10대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도. 근데 그게 이제 모른 채로 반말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그쵸.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어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또 흥미로우면서도 거기에서 물론 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런 발화를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뭐 막 무시하거나 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 친구들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팬덤 문화에 그래서 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거를 뭐 그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사실 3장 얘기해서 이제 했던 건데 이게 제가 무슨 진단이다. 이 K-팝 아이돌 시장 K-팝 진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사실은 근데 비판이 가능한
이런 식의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교조적이죠, 네. 이미. 그런가요? 그쵸? 제가 지적하는 이런 지점들이, 그러니까 너무 교조적이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되게 본인이 너무 교조적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요? 들어요, 저는. 네.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재님 오히려 되게 대화 가능하리라는 걸 믿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 팬덤에서 놀 때 가끔씩 이제 그 사람이 전 30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급식을 먹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대였구나. 학생이구나 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막 충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장이 좀 특이하게도 더 그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10대 분들이든 뭐 꼭 나이로 구분하려는 건 아닌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요새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보면 이런 팬덤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청소년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네. 네. 그래서 더 교류나 뭐 이런 담론하는 공론장은 더 되지 않을까. 특히 요새는 이제 뭐 이런 좀 더 터부시되는 것도 덜 하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청소년 시기에. 그런 너무 지금 재미가 없는 노잼. 아니요. 저는 지금 저는 걱정된 게 순간 이거 내가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되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저는 말하면서 순간. 그래요? 왜요? 굉장히 객체화 시켜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순간 문득 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얘기를 하신 거를 보고 오히려 저도 내가 너무 그렇게 생각했나라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가 뭐예요? 제가 너무 압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 독자나 청소년 팬층을 생각을 너무 안 했나라는 이제 리타님의 질문을 듣고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제 글이 너무 진짜 그 문화적으로 접근도가 낮을 수도 있고 정말 아직은 책을 많이 접하거나 이러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못했나? 약간 자기 반성? 근데 어쨌든 팬덤이라는 그 장 자체는 되게 열려 있는 것 같아서 그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되게 좀 허상적인 얘기이긴 한데. 아니요, 근데 전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어쨌건 주로 속해 있는 어떤 뭐랄까 그걸 뭐 클러스터 같다고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되게 들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왜냐면은 다들 익명이고 다들 반말을 쓴다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확실히 뭔가 어떤 계층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설득 가능한 어떤 그래요? 다행이네요. 상대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듣기에는. 어쨌든 이제 마지막 절인 3절에서는 질문을 하시네요. K-pop 아이돌의 세계는 신센더 이성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리타님은 K-pop 아이돌을 좀 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요. 요새는 별로 안 접하시고요? 전혀 잘 몰라요. 그러면 얼핏 보잖아요. 이제 뭐 TV나 이런 데서. 그럴 때 키워하다는 걸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네, 느끼죠.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요? 오, 그렇구나. 구분이 뭐가 뭔지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이 되게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다 부치 같고 그쵸? 저한테는. 근데 여자 아이돌들은 글쎄요. 글쎄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사실 어떤 맥락에서 저는 여자 아이돌들은 어떤 의미로는 지표처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서 남자 아이돌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자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복장 같은 거를 조금 더 눈여겨보긴 하죠. 근데 저는 2000년도 초반이랑 90년대 중반 정도가 되게 재밌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오히려 보면 좀 더 고착화됐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진짜 혼자된? 근데 오히려 더 그래서 키워한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남돌은 특히 더 키워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K-pop 아이돌의 퀴어니스는 톰보이를 자처하는 엠버나 성소유자에 관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직접 대응하는 조건 같은 사례를 제외하곤 모두 무의미한 것일까?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키어링이 가능할까에 대한 어떤 예시 같은 거를 얘기를 이제 3절에서 해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도 썼지만 재밌었던 거는 진짜 요새 여돌 노래에서 보면은 뭐 제가 여기 썼지만 러블리즈나 뭐 여자친구 오마이걸 네. 이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 청자를 옛날에는 뭐 계속 보이나 오빠 뭐 아니면은 뭐 남자를 지칭하는 남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성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현상들이 있고 이거는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2008년 2015년 그쯤부터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저는 그런 노래를 잘 못 듣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정 성별이 지정되면 짜증이 나거든요. 노래를 들을 때. 그래서 이런 거가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셀링 포인트라는 거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획사나 뭐 아이돌들도 뭐 이런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겠고 팬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을 그 외에도 제가 그러니까 계속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거에도 관심 좀 가져요.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관심이 없어서 큰 관심은 아이돌, K-팝 아이돌. 관심이 많은 거죠 그쪽에. 근데 유독 이렇게 퀴어한 게 너무 쉽게 발견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퀴어링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문제의식 하나로 사실 쓴 거라서 그러니까 아까 리타님께서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리타님도 그런 걸 느끼시는지 궁금했던 게 리타님도 느끼신다며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근데 얘기가 안 되냐 이거죠. 이렇게 대중문화적인 현상인데 사실 K-팝 아이돌은 되게 접근도도 쉽고 가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문화 어떤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좀 더 이거 사실 K-팝에 비하면 훨씬 더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는 문화잖아요. 사실은 뭐 TV가 사실 접근도가 제일 높은 문화 현상이니까 그 TV에 나오는 것들이 아까 그 예시로 들어주신 그 여돌의 노래에서 그러니까 특정 성별, 그러니까 남성 성별이 지칭되는 게 삭제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되는 그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읽자면 역으로 커플링 같은 떡밥을 아이돌 스스로 생산하는 광경은 의도에 관계없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LGBT, 퀴어로 패싱되고자 욕망하는 것에 가깝다. 소위 중성적이라 불리는 이미지 또한 표면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것이 왜 시즌더 이성의 규범성에 기여한다는 혐의를 가지는지 문제 삼으며 소비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K-팝 아이돌의 퀴어니스를 언급하는 자체만으로 되는 현실에서 성소수와 관련해 서슴없이 발화하는 것은 최소한 규범을 답습하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 이는 퀴어니스를 시즌더 이성의 서사로 편입하는 인습적인 소비 방식에 대한 거절일 수 있으며 동시에 애초부터 성소유자를 부정할 기회만 주어진 상황을 노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이 예시들을 보면서 이제 의문인 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여돌의 노래에서 청자가 삭제되는 경향?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떡밥을 아이돌 스스로 생산하는 경향?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유해야 될 질문하고 사유해야 된다? 맞나요? 너무 뻔하지만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보통 그렇게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주 귀찮잖아요. 근데 뭐랄까 결국 K-팝 아이돌이 상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쵸. 이게 모순적이죠? 사람이죠. 사람인데 제 말은 상품으로 만들어지도록 강요받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퀴어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나요? 그쵸. 그 생각을 제가 안 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글에 한 문단 가까이 거의 한 15줄 이상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본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니 없던데요? 마지막에 이제 너무 글이 오락가락한다.
이게 교정 보시는 분하고 뭐 편집이더라고 네. 얘기했을 때 이제 네. 글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글 자체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또 길티 플레저라는 얘기를 막 우겨 넣었거든요. 아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네, 근데 그 제가 봐도 소비자인 나로서 유치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아 다 몰라요. 아니 그래서. 이거 너무 어거지고 막 난데없이 막 갑자기 키워 얘기하다가 또 자본주의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뺐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그런 얘기는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이런 K-팝 뭐야 문화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콘텐츠를 너무 무책임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쵸 무책임하죠. 네. 그래서 아니 그게 꼭 무책임하겠다는 이것도 편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겠다고요? 아니야 무책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래도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타정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지금 과연 내가 그 욕망과 분리되어 있는가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한. 그렇죠. 그래서 뭐 뻔한 인문학적으로 너무 뻔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계속 막 그런 리타님께서도 잘 쓰셨잖아요. 뭐 불일치하는 경험 그런 경합. 근데 제 말은 근데 이제 타정 아니 갑자기 저도 제 글 얘기하는 갑자기 멍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타정 그러니까 뭐랄까 지적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맞아요. 네. 저도 그 문단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문단이었는데 이거 변명이 너무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맞아요. 그건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가끔씩 K-팝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K-팝 아이돌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되게 굉장히 대중문화 영역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때로 뭐랄까 이게 굉장히 서브컬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오히려 그럴 수 이건 있겠다. 소비와는 상관이 없다. 욕망과 욕망은 소비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 있어서 요즘 갑자기 그 얘기를 또 꺼내고 싶더라고요. 아니죠. 이거는 자본주의와 해야 될 수가 없는 문화겠죠. 그런 욕망이 당연히 그런 욕망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성의 규범 그 정상성 규범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또한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구조 때문인 것이고 라고 생각하면 분리될 수가 없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안 쓰셨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지면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또 논문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또 뭐 저 말고도 돌려 말하시지만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 논문을 참고해라. 아니,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가보세요. 저도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사실 이 책이 나오고도 내가 그 자본주의를 다 아니까라는 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을 데려와 놓고 막 신문을 하고 아니요. 너무 공감하는 얘기였어요. 이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차마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누구한테 뭘 하시는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근데 이거 이 글에서 어쨌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돌들 퀴어해 보이는데 퀴어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다들 안 하냐? 그거겠죠? 왜 안 하냐? 보편성에 대한 그러니까 보편성의 자체를 의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는 이거 되게 흥미로웠는데 다재인님 사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좀 걸렸는데요, 다재인님이 이제, 부치로서? 네. 부치로서라는 말이 되게 웃기죠? 이거 진짜 쓰기 싫어? 그러니까 부치겠죠? 부치로서? 부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부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을 교묘하게 썼는데, 부치라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라고 계속 제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를 레즈비언으로 짐작하던 네, 사람들은 짐작. 부치가 어떻게 남도를 좋아해? 라는 네. 말을 뱉기도 한다. 네. 교묘하게 다르잖아요. 제가 부치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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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뭐랄까 이런 상황 네. 자체를 이제 개념화하는 말로써 퀴어 크로싱이라는 개념을 네. 그러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재님이 제안해 주신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 버틀러가 제안한 거네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네. 있는데 그 사람이 제안을 해준 네. 거고 그걸 이제 사용해가지고 쓰시고 이걸 아이돌 네. 문화를 향유하실 때 사용해서 쓰시는 것으로 네. 하고 계시는. 근데 저는 이런 경험 어떤 경험에서 주로 이런 뭐랄까 이걸 제맥락화해서 쓰시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이 질문 이거 너무 사적인가요? 아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가지고. 그래요? 왜요? 그냥 사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대답을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저는 좀 그런 경험에 가까울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여자 배우를 좋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자 배우 덕질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진짜 마초 같은 남자 배우들만 좋아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명하세요, 그럴 때? 해명 안 되죠. 퀴어 크러싱이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퀴어 크러싱이 뭐냐면 버틀러가 뭐라고 해놨냐면 네, 이거 버틀러 말 그냥 지금 진짜 써놓은 거라. 네, 버틀러가 이거 지금 번역된 약간 번역이 그래서 예컨대 여성적인 이성의 남성이 둘 다 함께 여성이고 싶어서 여성적인 여성을 욕망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가 이상하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문제가 많아요. 버틀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읽을게요. 부치에 대한 부치의 관계가 남성 동성애의 특히 레즈비언적인 양상을 만들 때 레즈비언과 게이의 삶에도 똑같은 퀴어 크로싱이 발생한다. 남성적 대상을 원하는 여성적 측면이나 여성적 대상을 원하는 남성적 측면이라고 생각되는 두 개의 이성애적 욕망으로 환원될 수 없다. 남성적인 이성의 여성들이 여기 나온 대로 자기의 남자친구는 만약에 제가 이성의 여성인데 남성적이에요. 내 남자친구는 여자면서 남자면 좋겠다고 말할 때도 이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단순히 이성애가 아니라 이게 그렇죠. 퀴어 크로싱일 수 있다라는 얘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타님이 어떤 남자 배우를 좋아하는 것도 이성애적 욕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아닐겠죠? 근데 그거의 긴장감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 퀴어 크로싱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맞아요. 그게 사실 네. 그리고 해명이 계속 요구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매번 해명이 저 스스로한테 요구가 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긴장관계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그런 건데. 근데 사실 퀴어 크로싱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저는 그런 거를 좀 예시를 들어주시길 바랬어요. 좀 더 사적인 말로. 사적인 거에서. 네네네. 저도 리타님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예시를 들어달라니까 말을 피해요. 저도 남자 아이돌을 좋아할 때 부치가 제가 심지어 막 탈반을 했다는 둥 막 별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짜증이 나니까 그냥 아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난 퀴어 크러싱이나. 짜증이 나서 그냥 짜증 때문에. 그러면 부치가 남도를 좋아하는 것은 이성애적 모텔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뭔가 근데 갑자기 이성애적 모텔면 어떡하죠? 그게 진짜 좋지 않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순간 퀴어 크러싱인 거죠. 진짜 그죠. 저 너무 좋아요. 그렇네요. 어떡하지? 진짜 불확실하다. 그런 점이. 아무튼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부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본주의 얘기가 네. 이런 키워 크로싱 이런 거에도 다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성애적이거나 혹은 뭐 비트랜스젠더적으로 계속 소비하는 문화가 왜 계속 그렇게 될까라고 했을 때는 진짜 자본주의적이고 그런 그 사실 그런 게 가부장제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거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네, 지배적인 그거가 계속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이거가 어떤 미친 과학자의 뇌가 아닐까요? 저희가 지금 네.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악몽을 계속 꾸고 있는 것은 아닐지. 네.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퀴어니스하게 항상 뭔가를 그러니까 다재님도 이걸 쓰고 나서 굉장히 어쩌면 현타가 오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해서 뭐 할까? 그러니까 퀴어링 해서 뭐 할 건가? 계속 재생산이 되고 있는데 퀴어링을 해서 뭐 아니요. 근데 저 어쨌건 이거를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지막 문단을 읽자면 K-팝 아이돌을 파면서 종종 마주하는 곤란은 팬덤 내에서 나와 같은 사람의 언어가 존재할 것이라 상상조차 되지 않는 점이었다. K-팝 아이돌의 퀴어니스를 소비하는 방식에는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고려한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여성, 남성, 동성애, 이성애 등 이원적 구분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헤테로섹슈얼 매트릭스 같은 지배적 구성물의 작동 방식을 폭로하고 교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에 재현되고 있는 퀴어니스를 시스젠더 이성에 규범적으로 소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담론화할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는 나를 설명한 언어를 찾고자 이 글을 떠올렸고 앞으로 더 많은 언어들을 참조할 수 있기를 기다린다. 퀴어한 팬덤에 대한 더 밀도 있는 이야기도 궁금하다. K-팝 아이돌이 끊임없이 읊뿌리는 퀴어니스를 퀴어링함으로써 안락한 욕망들을 뒤흔들고 어떤 이유에서든 퀴어니스를 재현하는 주체 또한 불안정해지길 기대한다. 그것은 퀴어니스의 무순한 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퀴어링과 같은 행위들이 하나의 징후로서 지속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결국엔 사회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지만 그런 변화는 결코 단숨에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단일 주체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또 산발적인 행위의 증가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다른 말들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지금 보니까 너무 거창하네요. 아니요. 글은 그래야죠. 진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좀 만나고 싶었어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가지고. 너무 이상해졌어 갑자기. 그래서 마무리하는 방식이 너무 이상해 갑자기. 이 언어를 막 통과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다. 그냥 이게 나은 거예요. 네,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아무튼 더 많은 글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글들을 사실 다 이 각주로 어떻게든 넣어서 엮으려고 하는 면도 있었고. 예를 들면 친구 찾기 같은 경우 친구 이런 친구 찾기. 동문 이런 동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문은 이런 유지혜 씨, 황유진 씨, 장우철 씨 막 이런.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맞는데. 네. 재밌게 읽었다. 이런 계보가 있었다. 막 이런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면 현실을 퀴어링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은 되게 아무튼 좋은데 진짜 그리고 저는 이걸 되게 재밌게 읽었고 왜냐면 제가 이런 문화에 친숙하지 않아서 더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문화적 현상이 있고 이거 갖다가 퀴어링하고자 퀴어링이든 뭐든 그러니까 비평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를 정말 바꿀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좀 허무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쓰시고 나서의 소회 같은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 감상은 또 어땠는지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피드백은 그냥 뭐 재밌게 읽었다 막 이런 것밖에 없었고 그냥 뭐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혹독한 막 혹독한 비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들부들 막 이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이 다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리타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다고 뭐 얼마나 바뀌겠어라는 생각도 있고 또 되게 지금 이 글도 그렇고 제가 K-팝 아이돌을 되게 텍스트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저는 되게 해석하는 주체인 거고 그런 거가 좀 더 이런 거가 붕괴되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뭐 어떻게 그냥 많이 있어야겠죠. 그냥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저도 답이 없네요. 하긴 저도 그래요. 네. 뭐 답도 없는데 얘기 꺼내가지고 사람 심란하게 아니 그래도 요새 그런 모임들도 많은 것 같고 뭐 트위터 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뭐 바뀌겠죠? 어떻게 뭐 답이 없네요. K-팝 이 시대의 키어를 진단한다도 아니고 뭐 못하겠네요. 네. 어쨌든 바뀔 거 그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삐라나 뭐 키어 방송의 존재 이유도 일면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시대의 키어를 진단한다요? 아니, 이 시대의 키어를 진단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더 키어링 세상이 좀 더? 좀 더 이제 키어해지는 그 아닌가요? 그쵸,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되길 바라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퀴어링 할 대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다재님의 언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퀴어링 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그 대상은 계속 정상성 안에 두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 그 정상 비정상을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계속.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가 봐요. 키어 크로싱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별로 막 이런 것 같아요. 보다. 영원히 리타님 말씀하신 대로 불일치를 왜 그러세요, 진짜? 네, 아무튼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어느새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아서 다재님의 뭐랄까 최근 근황과 오늘 방송 소회 같은 것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는 오늘 어떻게 방송 굴러갈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거 근데 너무 편집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전혀 아닌데요.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너무 띄엄띄엄 이 글을 안 읽으시면 확실히 무슨 얘기인지 지금 좀 그럴까요? 네, 좀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청취자들을 그렇게 수준내게 생각하시네요.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지금 순간에 뛰어넘어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성된 하나의 글을 띄어 읽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효과를 바라는 거죠. 무슨 글일까? 너무 궁금하네. 삐라를 사봐야겠다. 그쵸. 아니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이런 그 주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또 궁금함이 그냥 유발되는. 근데 충분히 그 글 전체를 읽지 않아도 아마 익숙한 다들 이야기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그 1, 2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되게 개념어들이 많이 좀 더 등장.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문화 현상에 집중하는 글들이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다른 글들도 좋은 게 많고 앞으로도 키어 방송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괜찮아요. 이어질 거니까. 읽어보시고 꼭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어디 막 그런 데 있거든요. 어디 가시면은 어디 있는데 어디 그 키어락 같은 데 있잖아요. 아카이빙 공간 그런 데 가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같이 생각을 제가 막 이거 글을 막상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 너무 오글거리고 지금 하긴 너무 옛날 1년 반, 1년? 그렇기도 하고, 그냥 또 많은 글들이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갑자기. 갑자기 소망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뭐, 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어쨌든 오늘 그 방송 나와주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81화 그 삐라 특집 1편을 맡아주신 다재님의 소회 한 말씀. 어쨌든 이 주제가 이렇게 다뤄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삐라요. 삐라가 이 키어 방송에서 다뤄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런 K-팝 아이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먼 길은 아니셨죠, 오시는? 네, 근처 살아가지고 같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